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개천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건강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청자님들 덕택에 우리 백운기 시사 1번지 유튜브 구독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4만 명 돌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참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앞으로도 백운기 시사 1번지 더욱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애농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 10만 구독까지 부대 열중시어. 감사합니다. 애농님. BHC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에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연휴에도 찾아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 덕택에 참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수영 컨설턴트가 멋진 글 올려주셨네요. 하늘이 열린 날 오만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오만이 열린 날은 저희는 개천절이니까 나와야 돼요. 올해도 열어야 됩니다. 네. 방금 전에 애농님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또 주말에 국군의 날 행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부대 열중시어 얘기 안 한 걸 두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실수를 사람들이 막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속이 안 좋아요. 저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모욕당한다 그럴까 국민들에게 좀 희화화된다고 좋은 표현이 희화화하고 저런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뭐랄까 좀 참모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절도 있는 동작을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간 거예요. 정확하게. 칼같이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게 그러면은 적어도 국군의 날 정도라면 좀 훈련을 참모들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써서 좀 대통령이 나가면서 임장감 현장에 있는 느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정말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저 절박함이나 긴장감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된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준비를 안 시켰을까요?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도 신경을 안 썼을까요? 아니, 저게 이제 서면으로 시나리오가 다 있거든요. 당연히 대통령 행사인데 없을 수가 없고요. 하다못해 국회에서 상임위 진행할 때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상임위원장한테 시나리오를 다 써줘요.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첫 국군의 날 이 군대 제식 관련된 그런 행사였고 그러면 저게 또 이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예견한 글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러니까요. 10월 1일 날 반드시 부대 열중시 안아가지고 전군을 얼어붙게 만들 거다.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서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아무래도 그런 의전에 익숙한 분이 아니잖아요. 검찰 쪽에 뭐 행사에는 익숙할지 몰라도 다음부터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희화되거든요. 근데 그 마키아벨리가 군주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권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권위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최수영 컨설턴트 네. 영상이 그런 게 나돌더라고요. 편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국군의 날 행사 때 이렇게 이제 기념사 하기 전에 부대 열중시야 하는 것을 대통령 쭉 이렇게 하는데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한 건 있더만요. 열중시어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것도 사실 이제 국군 통수권자니까 단호하게 부대 열중시어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열중시어 해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인데도 준비해서 부대 열중시어 했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 준비를 좀 시켜야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이제 이런 국가 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시나리오들뿐만 아니라 현장 배치도 계획도 그다음에 아주 자세한 그 이제 뭐 하다못해 의상 그 메시지까지 다 이게 오는데 우리 의전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VIP가 현장에서 관계자를 찾으면 실패한 의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자를 찾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시나리오 하나를 빼먹으신 거란 말이죠. 다행히 이제 재병지휘관이 이제 현장 판단을 해가지고 부대 열중시를 시켰는데 사실 부대 열중시라는 단어가 갖는 함의가 굉장히 큰 게 그 신고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충성에 대한 군인의 그 모든 재병들의 대표 재병들의 그 신고를 받고 내가 말씀을 하게 대통령이 국군 통수 꽂아서 말씀을 하기 전에 편하게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이제 일종의 예령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아까 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권위와 위험이라는 것은 21세기에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킨다거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면 선출된 민주주의의 리더십도 사실 손상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좀 유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의전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통로를 사전에 열어놓지 않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가는 부축하는 그래서 의전팀이 굉장히 그 곤혹을 치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동선 답사라든가 시나리오 배치 그 점검이 조금 부실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한번 이것도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일 때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애정을 갖고 있을 때는 그런 모습도 소탈하게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실수가 쌓이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게 M1 뭐 행사 의전팀 이게 탓할 일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그냥 한 번 일어나는 해프닝 또 뭐 행사 준비가 잘못돼서 일어난 일 이렇게 보는 것은 현상만 볼 우려가 있다.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이게 뭐 군 면제자라고 해서 모를 수 있다든지 또는 뭐 초보 대통령이라서 모를 수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요.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대통령직에 대한 이를테면 너무 그 무거운 책임감이 좀 없는 거다. 직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는 데서 시작된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선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없이는 이게 뭐 행사의 어떤 준비 이걸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계속 실수 연발 그리고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는 24%가 나왔는데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죠. 국정수행 지지도가 31.2%로 조사가 됐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66.0% 2배를 넘었는데 31.2%니까 24%보다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론조사는 추이를 봐야지요. 갤럽이 6%포인트 빠진 조사였고 리얼미터는 이 앞번 주가 34.6이었으니까 3%포인트 이상 떨어진 거지요. 이 조사는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22명에게 조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진 것 기간을 보면 최수영 컨설턴트 아무래도 해외 순방, 욕설 논란, 그 이후 대응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좀 실망한 것을 보여준 거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뼈아프게 보는 대목은 사실은 전에는 뭐 인사 실패라든가 뭐 소통 부재라든가 뭐 이런 게 조금 우선순위였다면 지금은 약간 자질 논란으로 번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어떤 식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소재가 있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보낼 때는 이거는 반등 소재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건 대통령 자신께서 이거를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이게 소재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정기국회 또 시간입니다. 국정감사의 시간이고 이렇다면 보면은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굉장히 저는 24% 지난번 사실 8월 초 최저 지지율이 24% 갤럽 찍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후 반등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나마 그때는 뭔가 휴가 복귀 이후에 뭔가 이게 대통령실을 소폭 개편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30% 중반까지 찍어 가다가 다시 내려온 거 이게 한번 이게 재반복됐을 때는 약간 이게 회복하기 쉽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많은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 좀 지점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여론조사 결과에 좀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런 기사가 떴던데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6.1, 국민의힘이 35.3, 정의당이 3.9%를 기록했는데 그동안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견고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46.1 지금까지 조사 중에서 제일 높게 나왔고 국민의힘이 35.3으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 나왔는데 20대 비율이 9%가 나왔어요. 조사 연령대 가운데 최저 수치였는데 이런 조사 때문에 당 내에서 이대로 가면 총선 때 수도권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좀 긴장해야죠. 참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인사 문제는 다 넘어가 버렸고 대통령이 점수 딸 수 있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국민이 늘어났다는 대목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능력과 자질 가운데 자질 문제가 계속 부각된다는 사실은 굉장한 위험, 빨간 등이 이미 켜진 거고 더 큰 문제는 좋아질 여지는 뭐가 있을까? 경제가 좋아질까 아니면 정책적인 무엇으로 이런 실수를 작은 실수를 한 번에 많이 할 만한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얘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또 당은 당대로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홍 안에서 골마 터진 게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 정확하게 말하면 24%를 하면 적어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8년 아니면 6년 전 대통령 선거 때 5년 전 홍준표 당시 후보가 받았다는 거 똑같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남은 보수 지지층들이 있는 것 아니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20대, 30대 다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수도권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적어도 내후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내지는 구청장과 그 다음에 선거를 바라봐야 되는 선출직들 후보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거다. 이게 그래서 당 내용이 정리 안 되면 저도 내년 초 2월 3월 내년 봄 되면 수도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들어봐요. 박원석 의원 이제 내후년 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은 뭐 좀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총선 전국 들어갈 텐데 1년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20%대에 머물고 젊은 층 지지율 빠지고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게 집권의 안전판으로서 여당이 대통령실을 가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기조나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워낙 강경하니까 여당이 운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바이든이라고 들은 사람, 대통령한테 사과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역적되는 분위기예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위기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걸 겉으로 드러내서 말을 잘 하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골무면 나중에 가서 터지거든요. 근데 내후년 총선을 얘기하셨지만 그 전에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나올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 재보궐선거에서 만약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완패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총선 완패까지 분위기가 딱 잡히는 거거든요. 그 갤럽 여론조사 수치를 보시면 전 연령대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70대가 제일 높은데 70대도 46%고 전 지역에서 내려갔어요. TK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 이게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여기에 여지를 안 줘요. 계속 대통령이 강경 대응으로 고를 하다 보니까 여당도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나가다가는 과거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즈음에 분명히 여론은 경고음을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관성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지지자들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정권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는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진환 교수 우리가 정치판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이잖아요. 배지죠. 모든 것을 거의 그걸로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분위기가 대통령이 계속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가 빠지도 않은데 좀 문제 있겠네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내부 분열이
극단적으로는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보수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윤 그룹과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이른바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면서 새로운 세력이 창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물론 그 전 상황에서 이를테면 대통령과 이제 이를테면 극적인 각을 세우는 아마 이런 그 과정이 물론 전제가 될 겁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어떤 사과를 직접 당이 요구한다든지 또는 참모진의 경질, 내각 쇄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주 과정처럼 이어지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게 당이 쪼개지는 상황이 오면서 이 여당 자체가 지금 현재 20% 국정 운영의 위기가 고착화되면서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이런 상황을 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단할 아무런 근거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최수영 컨설턴트? 그러니까 우리 정치 이제 뭐 금원 같은 중에 하나가 그 반대보다 정치권에서는 반대보다 기대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는 예견된 거지만 기대는 희망이 무너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쌓아올리기 다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반대라는 거는 충분히 뭐 예견된 거니까 그 리스크 감내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면 되는데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반등의 소재를 찾는 거는 저는 뭐 이게 참 정말 뭐 뻔한 이야기 같고 하지만 대통령부터 좀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대책도 놓고 보면은 대통령께서 조금 쿨하게 대응했으면 이른바 좀 쿨하게 대응했으면은 조금 좀 약해질 수 있는 문제가 결국은 이거는 이제 진상규명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두가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전선 구조를 형성했단 말이죠. 그럼 퇴로가 차단돼 버렸잖아요. 정치가 가능성이 예술인데 뒷문을 열어놓지 않고 앞문을 닫아 걸어 버리면은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대통령께서 이거는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이제 국가를 대표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이슈가 최소한 2일, 2주, 3주 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국민 손해고 대통령 손해신데.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한 좀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여당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닫힌 상황이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박원석 의원, 정계 원로들도 다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했으면 가볍게 넘어갈 일을 이렇게 대응해서 키웠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좀 꽉 막혀 있을 때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가 인사인데. 그렇죠.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 또 노사위원장 김문수, 이주호 그야말로 이제 MB맨의 극우 이런 인사들을 발탁하면서 과연 저게 민심을 위모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될까 많이들 걱정을 했어요. 이럴 거임님 이런 글 보내주셨어요. 이주호, 김문수, MB맨 발탁, 윤 대통령식 인사 아나바다인가요? 아나바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가가지고 뜻 몰라서 좀 그것도 논란이 됐는데 좀 모를 수 있는데 여기 아나바다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거 다시 쓰는 그런 인사 직접 아나바다 실천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인사도 그렇게 울림이 좀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울림이 없는 걸 떠나서 굉장히 퇴행적이고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고요. 뭐 MB 때 인물을 다시 쓰는 것도 있지만 특히 김문수 경로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극우 유튜버의 행보를 보여왔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했어요. 민주노총이 지금 경사노위 그 구성원은 아니지만 어떤 정권도 민주노총을 경사노위 안으로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 보수 정권들도. 근데 그런 분이 경사노위 위원장이 돼가지고 의미 있는 사회적 대화나 노동개혁에 관한 노동계를 포함한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을 굉장히 걱정스럽고 교육부 장관도 뭐 사람 찾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여러 명 제안했는데 고사를 했고 그러다 결국에는 예전에 뭐 10몇 년 전에 장관을 지내신 분을 갖다가 앉혀놨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한 퇴행이고요. 저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갖다가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경질 인사를 안 해요. 이번에 이 이른바 외교 참사도 누군가는 그 책임을 물어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조금은 좀 화나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야당의 공세도 누그러지는 건데 박진우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뭐 거부권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 안보실에 뭐 실장, 차장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데 누구도 책임 안 지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의 상황이신 거죠. 책임질 일이 없다. 기소되거나 그로 인해서 뭐 불법이 아닌 이상 윤리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이주호 장관, 김문수 위원장 인선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주호 장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 계획에 대한 생각이 깊은 걸로 이해하는 게 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내가 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고집이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그걸 안 하겠다고 딱 잘라버리는 거 이런 거 보면 뭐라 그럴까 옛날에 검찰총장 시절에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검찰을 지휘했던 그 관성에서 못 벗어나는 것 아니냐. 개인적인 의리와 큰 흐름을 혼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무슨 말이냐.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이 해임 건의가 국회에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 수 외에는 이 이른바 비속어 욕설 국민을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본다면 어차피 장관이라는 그런 자리다. 또 박진 장관을 그만두면 또 의원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선제적으로 이야기 못하더라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만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박진 장관이 아예 눈치채고 일찍 자원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없이는 뭘로 할 거냐면 이 국민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여야 대표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내가 그냥 좀 생각 없이 했던 말 때문에 파문이 돼서 유감입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나름의 인사관이 필요하다. 근데 개인적인 의리와 이런 걸로 가기에는 그것은 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어도 인사관에서는 좀 좁은 생각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어요. 최수영 컨설턴트 사실 인사가 최대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막 청년들 지지 빠지고 국민들 지지율 하락할 때 정말 그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잖아요. 여의도식 문법에서 탈피한 정치인이고 초선 국회의원도 역임하지 못한 대통령의 탄생이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탄생의 의미에 걸맞는 후속 인사가 따라줘야죠. 남들도 감동하나. 그다음에 이게 새 시대의 개막이구나. 아 이러니까 정말 여의도식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오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와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 더 의미를 받고 국정 동력에 지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최근 저는 개인의 호불호를 따지지 않습니다. 뭐 이주호 장관이라든가 지명자라든가 김문수 위원장. 윤석열 정부 3대 과제가 뭡니까? 연금 노동 개혁 아닙니까? 이주호 장관 교육 담당합니다. 사실상의 노동개혁은 그러면 경산의 위원장이니까 김문수 위원장 키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연금개혁 지금 관료 출신 기재부 차관 출신 시켰습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을 차관했던 사람 장관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3대 국가 아젠다 연금 노동개혁 교육을 그분들이 풀어나가는 키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거죠. 이분들이 정말 역량의 그런 걸 떠나서 4년 반 남은 임기 동안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납득할 수 있는가가 이 개혁의 동력도 향후 이어날 수 있는 판단 근거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계란 교수, 30대 청년 장관 이런 것은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런 공약을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카드로 쓸 수 있었죠. 근데 그런 기회 자체를 완전히 놓쳐버린 상황이고요. 저는 이번에 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희 수차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들이 볼 때는 최소한 대통령이 숙고하거나 또는 뭐 일말의 고려라도 하는 것 이런 모양이라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걷어찼잖아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야당의 해임 건의안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능력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의 이를테면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단 일고의 고려도 없이 걷어찬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오만과 독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칫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기본적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토대로 문제 해법을 찾아야지 2016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농축산부 장관 해임안 거부하면서부터 독선과 오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비쳤단 말이에요. 그런 오류를 저는 범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참 정치인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김두관 의원이 물러나면서 그때 하필이면 또 박진 장관이 대변인이었거든요.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예요? 대통령의 해임안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월권이자 헌법 정신을 유린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물러났죠. 그걸 또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데 저도 바깥에 나가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고만 직진하고 왜 정면으로 이렇게 받느냐는 대목인데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2부에서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